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동그란 모양을 원이 아니라 이제 원의 정확한 개념은 자, 정점이란 일단 그거 원의 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점이 안 적어도 됩니다. 정점이라는 말과 동점이라는 말들이 한 번씩 책에 나올 건데 정점이란 얘기는 고정되어 있는 점, 움직이지 않는 한 점. 그리고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컴퍼스를 가지고 우리가 원을 그리잖아. 그러면 그 뾰족한 침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벌려서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려냈잖아. 근데 그때 그 뾰족한 침으로 고정해 놓은 상태를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 컴퍼스가 벌어진 그 일정한 길이만큼을 우리가 전부 다 반지름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한 도형의 정확한 개념은 한 고정이 된 점이 있을 때, 한 정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정점으로부터서 똑같은 거리, 즉 일정한 거리란 얘기는 똑같은 거리란 얘기고 그 똑같은 거리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도형이 바로 원이라는 거. 자, 그 의미를 먼저 글로 적고 그 원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원과 관련된 관계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을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정된 점. 자, 이 점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중심, 여전히 중심. 그래서 정의를 먼저 적으면 한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자, 이때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치. 이때 여기서 자, 정점은 이 원에 뭐가 되냐면 중심, 움직이지 않는 점. 그리고 거리가 일정하다 그랬을 때 이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지름은 R로 표현. 그래서 이 정점 자, 얘가 이 원의 중심이고 이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까지 점들을 다 모아서 걔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 바로 뭐냐면 원이다. 자, 이게 원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하고 있고 먼저 평면좌표를 했고 평면좌표를 하면서 우리가 자체 방정식을 한번 했고 그 다음 단원에 나왔던 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어. 즉 x하고 y의 관계식에 의해서 나타낸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선의 방정식이었고 이제 지금 원을 배우는데 이 원도 좌표 평면상에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좌표 평면이라고 한 거는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좌표 평면인데 그 안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중에 하나가 원이야. 그럼 그 원을 좌표 평면상에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이 필요하고 반지름이 필요한데 이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방법이 어디서 넘어오냐? 이 원의 정의에서. 자, 적어보면 자, 자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자, 구하려는 자취가 지금 뭐냐면 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들이 만들어내는 자취가 바로 원이 돼야 되고 이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뭘로 놓자? x, y로 놓자.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 때 첫 번째가 그거였지. 알고자 하는 점의 자취를 x, y로 놓기로. 그래서 똑같이 x, y라 하자. 이때 선분 PC는 바로 R. 즉 일정한 거리가 될 것이고 자 x, y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중심을 뭘로 놓기로 했어? a, b.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자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반지름 r과 같더라. 그리고 얘를 양변을 제곱한 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중심이 좌표 평면상에 있지 않고 0,0이야. 중심이 0,0인 경우는 자, a,b가 a와 b가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쓸 때 r을 제곱해서 그 제곱을 빼고 쓰는 경우가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사실은 바뀌어. 근데 이제 이거란 얘기야. 중심이 이거지. 예를 들자면 중심이 마이너스 3,4야. 그러면 이 x, y에서부터 이 마이너스 3,4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 r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좌표하고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에 가져다 쓸 때하고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부호를 같이 갖다가 써버리면 중심의 좌표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니까 그거 조심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첫 번째 있는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라고 하고, 얘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원의 방정식의 우리가 표준형이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써라.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으로 쓰고, 중심이 0,0인 원이 자, 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그럼 읽을 때도 반대겠지. 예를 들자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3의 제곱이야. 그럼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아니라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r은 3이다. 이렇게 읽는 거지. 자, 표준형이 있었고 기본형이 있었으니까 세 번째는 왜 재훈아 뭐가 이상해?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하고, 표준형이 있었고 중심을 0,0으로 하는 원은 기본형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서 하나의 식으로 쭉 풀어내는 거는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문제가 뭐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써보면 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떤 거냐면 요렇게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전개를 한 것밖에는 안 돼. 사실은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r의 제곱까지 싹 이항시켜서 는 0의 꼴로.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a를 라지 a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를 라지 b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모아서 c로 우리가 치환시켜서 나타낸 게 바로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요 형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요렇게 x하고 y에 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러면 얘가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 이용해서? 지금 보니까 뭐야? x하고 y에 관해서는 반드시 몇 차항이어야 돼? 2차항이어야 돼. 2차항 돼야 되고, 지금 보니까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얼마? 1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x제곱과 y제곱 2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서로 같아야 된다. 달라지면 뭐 타원이 돼버린다거나 쌍곡선이 이상한 곡선이 나와버려. 2차 곡선. 다른 2차 곡선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일반형의 형태로 저렇게 2차 방정식 싹 풀어져 있는 경우에 얘가 원인지 아닌지 확인.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서 양변으로 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로 나누어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2차 방정식의 형태는 하고 있지만 자 xy 항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2차 항의 계수와 즉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하고 y의 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막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막 찾아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어쩌다 문제를 봤는데 뭐 2a-b 뭐 xy 이런 항들이 하나가 딱 꽂아 들어갔다 생각을 해봐봐. 그럼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항이 존재하면 안 돼. 이런 항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뭘로 만든다? 2a-xy 항은 계수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고 놓고 해서 미정계수 같은 거를 찾아가는 거지. 방법은.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보니까 일반형은 보니까 있잖아. 여기 보니까 미정계수가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미정계수가 A, B, C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미정계수가 3개란 얘기야. 라지 A와 라지 B와 C가 필요하겠지. 그럼 미지수가 3개란 얘기는 식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일까? 3개. 그럼 여기서 알겠네. 저 원이 지나는 점이 반드시 몇 개가 주어져야 된다? 3개.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야? 원의 결정 조건은 반드시 몇 개가 지나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야 원이 결정된다. 그럼 말했지. 직선의 결정 조건은 여기서 결정이란 얘기는 진짜로 뭔가 결론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일 때를 말한다 그랬지. 오직 하나를 말하는 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의 결정 조건이란 얘기는 딱 하나의 원이 유일한 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가 된다?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났을 때 원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 왜 저 원을 배웠지. 그리고 따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생기지. 됐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고 원이라는 2차 곡선이 갖는 수식의 특성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부 다 말한 걸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x제곱과 y제곱 항의 계수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얘네들의 계수가 다르면 또 다른 2차 곡선 타원이라던가 쌍곡선이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 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표준형에서 볼까? 표준형에서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야. 여기. 무슨 말이냐면 R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곱에서 마이너스란 얘기는 허수란 얘기이기 때문에 표준형에서 원이 되려면 R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드시 뭐보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곱에서 음수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 공수원에서 했지. 제곱에서 음수가 되게 하는 수를 뭐라고 한다? 허수. 그래서 원에서는 허원이라고 하고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차표 평면상의 표현이 안 돼.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0이 돼. 그러면 길이가 없어졌잖아. 0이란 얘기는 결국 뭐밖에 안 돼? 한 점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다 제외시키고 실원을 배우는 거야. 실원. 알겠지? 자, 그럼 5번 5번째입니다. 이제 응용해서 자, 좌표 축의 접해. 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자, x축에 이렇게 접해. 우리가 중심을 일사분면 기준으로 놓게 x축에 접하고 있어. 그러면 중심이 a, b란 말이야. 그러면 중심이 있으면 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중심과 반지름이야.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는 2차 항의 계수의 부호도 결정이 돼야 되고 꼭지점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직선을 알려면 기울기도 알아야 될 것이고 기울기가 있냐 없냐도 알아야 될 것이고 y절편도 확인하는 것처럼 원에 대해서 알려면 이 원이 어떤 원인지 알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거든. 근데 중심이 주어져 있는데 x축하고 접한대. 그럼 x축하고 접하면 이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이 x축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이야. 그러면 중심에서 이 x축까지의 거리가 바로 뭘 알려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알과 같다. 왜냐하면 지금 중심을 1사분면에 잡았잖아. 근데 얘가 2사분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3사분면에서도 접할 수 있는 것이고 4사분면에서도 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x축하고 접했을 때의 반지름은 반드시 누구랑?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항상 같다. 반대로 자 이번에는 y축하고 접하면 x축하고 접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아랫값이 y좌표의 절대값과 같을 거지만 x축하고 접하게 되면 중심에서 이 y축까지하고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y축과 접하는 원의 경우는 이 원의 경우는 반지름 r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 x좌표의 절대값과 같아야 된다. 이거는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 왜냐면 중심이 어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x축하고 y축하고 다 접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어쩌겠어? 결국은 x좌표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의 부호만, 중심의 부호만 서로 반대로 바뀌게 돼. 자, 그걸 머릿속으로 두고 이제 여기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시킵니다. 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얘는 중심이 a, b이기 때문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반지름 r이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b의 제곱. 자, 이거를 꼭 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다. 자, 두 번째. 혹시 도움 말해? 리모컨이 안 보이네. 자, 2번은 y축에 마찬가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번에는 a의 제곱. 자, 이때 반지름 r이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글로 쓰면 반지름의 크기.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자, 세 번째는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 x-a의 제곱 또 하나가 x-a의 제곱 자, 얘는 자, 중심이 제일 1, 3, 4분면에 있을 때 존재하는 원일 때고 얘는 중심이 제2, 4분면이나 4, 4분면 쪽에 있을 때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리모컨 같은 거 없지? 아, 저기 있다.
자, 이제 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에 직접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게. 자,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자,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 원에 어떤 한 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그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될까? 원의 중심 지나면 돼. 그 다음에 어떤 게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말이 나왔어.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이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럼 결국은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지름이 되겠지. 그럼 그거의 2분의 1이 반지름 되는 거고 그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바로 또 뭐가 되고 원의 중심이 되고 그 말을 이해를 하면 다 뭔가를 외우지 않더라도 원의 방정식은 다 계산이 될 거고 자 6번 문제는 자 원의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점 3,1을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다 나왔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일단은 중심의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놓자? a, b라고 하자. 근데 얘가 이제 또 하나 있지. 어디 있어? x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 x축에 접하면 뭐가 같다?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과 서로 같다.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y좌표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다 해서 식 하나. 자, 근데 여기 하나 있었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조건이 3개 나왔네. 왜냐면 A도 구해야 되지, B도 구해야 되지, 반지름 R도 구해야 되지. 알고 보면 3개지. 그렇지, 찾아야 될 게.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뭐가 성립한다? 결국 이 직선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대응 관계가 성립하므로 단 뭐가 만들어진다? B는 A 플러스 1과 같다. 자, 얘는 어디서 나오는 조건? 1번 조건에서 만들어진 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얘는 세 번째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 조건은 3,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 대입. 이 원 위에 3,2가 있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얼마를?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뭐하고 똑같다? b의 제곱과 같다. 정리합니다.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풀면 b의 제곱은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b제곱 정리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하고 b 대신에 누구를 갖다 대입하자? a 플러스 1 가져다가 대입. 그 다음에 9하고 4 더해서 13은 0. 정리시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나오고 인수분해. 나머지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 b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2. 그 다음에 또 하나 또는 a가 9일 때 b는 10. 그래서 총 몇 개의 원이 나온다? 2개의 원이 만들어지더라. 정리시키면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2의 제곱에서 4가 되거나 아니면 x-9의 제곱 10의 제곱은 10의 제곱에서 100. 자,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나와. 네 번째는 어디까지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 두 원에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 말 나오면 결국은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2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 서로 다른 방금 했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중심 간의 거리까지 구하시오. 그러면 중심 좌표가 1,2와 9,10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 구하면 끝나지. 이제 거기까지. 자, 다음 7번입니다. 더 적어야 돼.
자, 7번 읽어보니까 밑에 뭐 나왔어? 3분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나왔다. 뭐가 떠올라?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보니까 뭐가 떠올라? 응?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올라? 떠오르는 거 없어? 뭐 떠오르는 거 하나도 없어? 없어 떠오르는 거?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어? 아무것도 안 떠올라? 저렇게 보이는 식 배웠지? 평면좌표 배울 때 첫 시간에. 생각나는 거 없어? 응? 아무도 없어? 중선 정리. 중선 정리.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에 중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선이 중선이잖아. 그때 중선 정리 나올 때 뭐 있었어? 삼각형 있고 A, B, C. A 기준으로 마주보는 변, 대변 PC에다 선분 BC에다가 중점을 찍은 다음에 요 선분 AM이 삼각형 AB의 선분 BC의 중선일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하고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 기억나왔나? 파푸스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배웠잖아. 그렇지? 자, 얘가 종종 쓰입니다. 자, 문제에서 2점 A. 자, 여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먼저 그려놨고, 자, 중심이 0,0이니까 0하고 반지름 1이니까 X축, Y축 전부 다 일식만 가면 되지. 그리고 원 그렸을 때, 자, 이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P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고, 이 원 위에 한 점 P가 있고, 2,5와 그 다음에 4,1 A좌표 2,5와 점 B 4,1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점 P는 원 위에 있는 한 점일 때 어딘가에 있겠지. 점 P가에 자 있을 때 선분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PA 자 했을 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그럼 우리가 뭘 하자? 중선 정리 이용하자. 자 여기 볼 수 있겠지. PM이 이 삼각형의 중선입니다. 지금이 자 중선. 중선 정리를 갖다 써보면 PA의 제곱 더하기 선분 PA의 제곱 더하기 선분 PB의 제곱은 2배 선분 PM의 제곱 더하기 선분 AM의 제곱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PA 제곱하고 PB의 제곱의 최소값이야. 근데 M은 지금 뭐냐면 중점이라 그랬거든. 그럼 AM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고정된 숫자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AM의 길이는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럼 결국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누가 최소가 되면 된다? 전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 어디가 최소가 되면 돼? AM의 길이는 이미 결정됐지? 선분 AB의 길이 구해서 나누기 하면 되잖아. 그러지? 그러면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어디가 최소가 되면 돼? 좌변은 우리 몰라 아직이?
좌변 생각하지 마. 좌변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우변의 최소값이 나오면 좌변의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변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가 최소가 되면 돼? PM. PM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어차피 AM의 길이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PM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전체 뭐가 돼? 최소값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저 점 P는 가만히 있는 점이다, 움직이는 점이다. 이미 한 점이니까 움직이는 점이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저 점 P로부터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면 된다? 중점 M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면 되겠네. 그지? 자, 잡는 방법은 이거네. 이제 그러면 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해서 어디까지? 이 M까지 연결. 다시 말하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점 P로부터서 저기 있는 선분 AB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을 거야. 거기가 결국 어디냐면 그럼 제일 길 때가 어디겠어? 이 점 M으로부터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냐면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지. 저 원의 중심 위에 있는 점까지 연결했을 때 최대가 되겠지. 그럼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요 자리지, 이 자리.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어딨다? 결국은 얘야. 그럼 최소가 되게 하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즉, 자, 최소가 되는 길이는 어디서 찾으면 된다? 선분 OM에서 선분 어디까지의 길을 빼면 된다? O, P까지의 길을 뺐을 때 최소가 되고, 그럼 참고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서 저 점 M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선분 OM의 길이에다가 누구만큼? OP의 길이만큼 반지름만큼 더한다는 얘기야. P'으로 바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P는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길이만 확인하면 되지. 자, 선분 PM의 길이 찾습니다. 그래서 M의 좌표는 이미 나오지. M의 좌표는 A와 B의 중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3,3. 그래서 2 하고 선분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은 5.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지. 2 빼기 3의 제곱에서 1. 5 빼기 3의 제곱하면 4. 더하면 5.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나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 찾으면 된다? 선분 PM. 어디서부터라 했어? 중심에서 점 M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만큼 빼면 그때 선분 PM의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더라. 그러면 자, 밑에다가 먼저 적어볼게. 선분 PM의 길이는 어디서부터라 그랬어? PM은 선분 OM에서 선분 OP를 뺀 거고, OM의 길이는 0,0에서 어디까지? 3,3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9 더하기 9 빼기 1.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3루트 2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하면 12루트 2. 제가 바로 최소값. 자, 최소값 찾는 방법이 뭘 이용해서 들어간다?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라고 한다 그랬어. 그거 이용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어떤 선분이라던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다? 중심에서 직선 또는 중심에서 선분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했을 때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그 직선이나 선분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 최소가 되는 거. 자, 이거야.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참고로 이제 넓이를 물어볼 거야.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거 최소값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나타내 보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고 얘네들이 R입니다. 최대값은 D에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누구만큼 반지를 말만큼 더했을 때 최대가 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를 말을 빼면 바로 최소가 돼. 그럼 이제 뭘 물어본다 그랬어? 넓이 물어본다 그랬지. 이런 거.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밑변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됐을 때 바로 넓이가 최대가 돼.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 됐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됐을 때 넓이도 최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했을 때 최대, 그리고 뺐을 때는 반대로 최소값이 됩니다. 자,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중선 정리는 종종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잊을만 하면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못 썼어? 우리가 좌표 평면을 떠나서 도형의 평면 도형에서 직선하고의 위치관계 물어보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 크게 뭘로 나눠진다?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직선 간의 위치관계는 뭐해? 한 점에서 만나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냐? 일치하느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했지. 자, 2차 함수 공수원에서 2차 함수 배울 때도 직선하고 위치관계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뭐 했어? 한 점에서 만날 때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그럼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위치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조건은 뭐였다? 그게 결국은 교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2차 방정식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그때 한 점이니까 x값이 하나일 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이 0.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그거 끌고 옵니다. 그래서 자,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들어갈 거야. 그럼 원하고 직선도 뭐 크게 생각을 했지. 도형에서 봤던 평면 도형.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그럼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안 만나느냐? 여기는 지금 2차 곡선이라고 그랬지. 곡선이기 때문에 두 개에서 만나던가 하나에서 만나던가야. 차마 미쳐버리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 한 점에서 접한다.
자,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에서는 접선이다 라고 했고, 자,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려면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되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자, 9번하고 10번에서 나올 건데 9번은 뭐 대수학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판별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대수학적 방법. 자,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 곡선이 된다 그랬어? x도 2차, y도 2차지? 그래서 몇 차 곡선? 2차 곡선. 그지? 2차 곡선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이란 얘기잖아. 크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러면 2차 방정식하고 직선인데, 직선은 몇 차야? 1차거나 아니면 상수가 없는, 아니, 기울기가 없는 축의 평행한 직선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은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말은 연립했을 때 뭘 물어보는 것 같다? 해, 개수야. 그럼 여기가 대수학적 방법으로 직선의 위치관계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이차함수에서 직선하고 똑같아. 판별식이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 좀만 참으세요. 10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자, 풀어보면 fx는, 자, 요에 원은 x, y에 관한 2차 곡선, 2차 방정식의 형태. 그래서 그리고 직선을 우리가 뭘로, y는 mx 플러스 n. 자, 여기서 fxy, 0을 해놨잖아. 2차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기본형이든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서로 연립하면 결국은, 자, y 대신에 이 직선을 가져다가 대입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결국은 뭐가 된다?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된다?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들어간다? 판별식에 의해서 x나 y의 값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고, 자, 이 말은 곧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한 점에서 접한다. 자, 서로 다른 두 어근이면 만나지 않는다. 자, 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찾아가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거야. 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게. d라고 뭘로 놓을 거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게.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가 거리가 여기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이만큼이야. 그럼 얘는 반지름보다 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할 때. 자, 접하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구하고 같아져? 결국은 반지름하고 서로 같지. 자, 세 번째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D야. 안 만나. 안 만나니까 반지름보다는 더 크겠네. 다 했네. 막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이해하면은 금방 알아지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는 판별식보다는 뭐를 많이 쓴다. 이 중심에서 직선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유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설명 적으면 이제 먼저 그림을 이해를 했으니까, 자, 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하고, 자, 거리를 D라 하면 첫 번째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R이 서로 같으면 한 점에서 접한다. 거리가 반지름 R보다 더 크면 만나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줍니다. 안 적어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3x 더하기 2y 플러스 4는 는 0이라고 이렇게 놨어. 자, 그리고 이하고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뭐 해야 돼?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 이용할 거니까 연립하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y에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을 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그럼 여기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뭐 근해 공식이든 여기서 근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확인할 거 아니야? 자,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를 찾으려면 그럼 중심 찾아야 되겠네? 그럼 일반형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바로는 못 찾겠지.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얘를 바꿀 때 이제 뭐가 돼? x제곱 6x니까 x의 계수의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2y니까 y의 계수의 2분의 1 제곱. 그리고 넘겨서 얼마만큼 좌변해? 3의 제곱이랑 1의 제곱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하기 10에서 r제곱짜리는 얼마가? 6이 되겠지. 그럼 여기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됐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이고 r은 루트 6이야. 그러면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바꿔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 외웠다 안 외웠다 공식? 한 점 x1, y1이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하고 요거지.
그럼 자 얘도 그대로 들어가면 루트 A가 1이고 B가 1이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하고 자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3 컴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x1이고 얘가 y1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빼기 1 하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5가 됐어. 그래서 루트 2분의 5고 얘가 반지름 루트 6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럼 과정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이렇게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것보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훨씬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보다는 뭘 많이 쓴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많이 쓰자. 앞으로는 계속 이걸 많이 갖다 쓸 거야.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찾는데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판별식보다는 뭘로? 거리와 반지름하고의 관계로 확인합니다.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모두 만들고 이 원을 지나는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들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접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뭐하고 같다? 반지름알과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시계 꺼줘. 자, 중심이 0,0이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을 R로 하는 원. 자, 이 원 위에 한 점을 x1, y1이라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요 점이 지금 어디가 돼? x1, y1. 자, 그럼 접선이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에서 이 접하는 점까지는 항상 서로 수직관계. 자, 근데 이 x1과 y1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x1, y1을 이 방정식에 대입.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에서 식 하나 만들기. 자, 이게 성립합니다. 자, 서로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자, 직선 OA의 기울기는 지금 x1분의 y1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기울기의 곱, 수직 조건일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 접선이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난다? x1, y1을 지나는 직선. 따라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용할 거기 때문에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과 같다. 그리고 y1을 양변에 곱해서 그리고 정리시키면 x1에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과 같다. 근데 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r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중심이 0,0인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r의 제곱이더라. 이거는 외워놓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게.
자, 이 조건은 어디 위에 있을 때? 지나는 한 점이 원 위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중심이 몇 컴마 몇에서? 0,0. 그러니까 일반 표준형에서 사용되는 공식이 아니라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접선의 방정식. 원 위에 있는 한 점 x1, y1이 주어지고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x가 두 개잖아. x제곱은 xx 더하기 y는 r의 제곱이잖아. 원의 방정식. 근데 지금 이 원 위에 x1, y1을 지난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x하고 y 자리 하나에 x1하고 y1으로 바꿔줬다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외우기 더 쉽겠지.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0,0에서 접점까지 이 점까지 기울기 구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부 바꿔주고 역수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지나는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 과정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알고 있으면 뭐해? 중심이 0,0인 거 알고 있고 원 위에 있는 한 점이고 반지름도 알고 그러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지.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기본 공식들은 기억합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하게.